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팀장입니다. 4월 2일 오전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를 브리핑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이제는 이건 중개업자한테는 되게 중요한 얘기지만 이제 바뀐 게 뭐가 있냐면요. 부동산 이제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60일 이내였습니다. 매매할 때는. 근데 30일 이내로 바뀐 거는 웬만한 사람이 다 알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중개업자가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개업자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중개업자가 합니다. 근데 해제, 무효, 취소 옛날에는 이거를 안 했거든요. 거의 중개업자가 그냥 거의 취소하게 되면 없었는데 이제는 이거 할 때는 원래 보통 이것도 중개업자한테 시킵니다. 보통 중개업자가 제가 말씀드린 중개업자 수수료가 요만큼인데요. 할 일은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들으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보통 계약을 하고 우리가 하면은 돈 돌려받습니까? 만약 내가 취소를 하게 되면 못 돌려받죠. 근데 중개업자는 막 보통 우리나라 잘못 만든 판례가 잔금대 수수료 받아요. 저는 웬만하면 그렇게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잔금대 이제 보통 받는 관례로 있다 보니까 중간에 취소를 하잖아요. 못 받습니다. 소송을 걸어야 돼요. 소송을. 계약서를 보면 계약시에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해제, 무효 취소할 때도 중개업자가 취소를 합니다. 수수료를 안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요. 서비스를 그냥 해드려요. 법으로는 원래 중개업자 수수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개업자가 하지만은 중개업자 의무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중개업자가 한다고 얘기하겠지만 알고 있으셔야 돼요. 30일 이내에 무조건 중개업자가 안 하게 되면 본인들이 알아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들이. 중개업자한테 책임 없어요. 이건요. 제가 다 읽어보니까 중개업자는 솔직히 해제 저기 신고 의무가 있지 해제할 때 저희가 신고할 의무는 없어요. 본인들이 하셔야죠. 중개업자 수수료 안 주시잖아요. 그럼 계약시 주시던가. 맞죠? 좀 중개업자한테 수수료 좀 잘 좀 주십시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맨날 TV에서 중개업자 수수료 많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 서민주택자는 보통 이제 버팀목이나 디딤돌 대출을 많이 받는데요.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다 보니까 이거 대출 금리를 좀 낮춘다고 합니다. 좀 좋은 거죠. 서민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이거라도 조금 낮춰줘야지만이 좀 부담이 좀 덜어지잖아요. 안 그래도 조금 낮은데 더 낮췄습니다. 좋은 내용 같아서 제가 올린 거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보통 30, 40대가 젊은 층이 60.5%가 넘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내용을 많이 올렸는데요. 이제, 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 이제 연세에 있으신 50대, 60대 이제 은퇴 시기가 다가오신 분들은, 웬만하면 이제 팔려는 의지보다 나중에 갖고 있으려는 의지가 더 강하고요. 사는 것보다 나중에 노후 대책을 하기 때문에 덜 사는데, 이제 나이가 젊을수록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세대수가 워낙 많았잖아요. 가족들이요. 요즘 더 이제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추세가 좀 바뀌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라 그냥 한번 올렸습니다. 시대에 따라 어차피 구매층도 틀리다 보니까요. 요즘 30대는 이제 부모님이 좀 능력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 일찍 하셔서 요즘 일단 모바일이나 요즘 인터넷 세상이 완전 발달돼 있다 보니까 일찍 돈 버신 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비트코인 그런 류로 해가지고 돈을 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매층이 좀 낮아진 것도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9억 원 돌파됐다고 합니다. 진짜 작년에 여파가 너무 큽니다. 풍선 효과 영향도 있겠지만은 작년에 그래도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떨어졌다고 하면서 죽겠다 하는데 그동안 올랐던 건 어떻게 할까요? 중개업자들 힘든다. 저 중개업소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외로, 그럼 그동안 이분들이 올랐던 거는 다 봐주고 떨어진 것만, 올라갔던 건 내두고, 떨어진 거는 봐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주식도 그렇지만 세상이, 인생이 올라가면 떨어짐 있고 다 이렇게 굴곡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그런 거지, 좀 지나면은 전 세계가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는 거니까요.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아직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 대전 쪽이 지금 아직도 계속 오른다고 합니다. 뭐 세종은 계속 오른다, 다 모든 규제가 들어왔는데도 세종은 정확하게 저도 이제 지방이 있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세종 쪽이 아직도 지금 강세인 것 같아요. 그쪽에 이제 정부 청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니, 다른 내용들이 있겠죠. 거기까지 제가 공부가 안 돼 있어서, 저도 뭐 그렇게 지금 막 여유적으로 이제 다닐 수 있는,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저 같으면 이게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데, 중개업자 하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게 뭐냐, 싸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많이 다니고, 뭐, 누구 따라서 지방 가서 같이 뭐, 밥도 먹고, 그 내용을 들으러 다니는 거거든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좀 잘 모르는데, 대전이 이렇게 오르는 게 저는 솔직히 좀 아직도 의외예요. 여기가 한동안 그 부동산 뭐 미부장도 많이 없고 침체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조정기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오르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뭐 예외적이 있으니까 항상 다 정석대로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뭐든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서울에 있는 공공임대 임차인 29,000명이 10만원 상품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틀 전인가 나왔던 좀 문재인 정부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에 주는 거하고 그 외 쪽으로 또 받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을 위한 그 대책이 나오는 거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있으신 분들은 좀 불만이 있겠지만 그분들은 솔직히 그런 정도 타격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좀 괴리감은, 나도 세금을 내는데 그보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주다 보면 또 재정으로 딸릴 수가 있으니까 저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이해해 줄 수 있겠죠. 아닌 분은 뭐 다 준다고 또 불만, 안 준다고 불만도 있잖아요. 100%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이거 보고 되게 웃었어요. 공시가 불만 폭발, 개발 신청 대신 집단 민원 움직임. 웃긴 소리 하고 있죠. 공시가 불만 이상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동안 집값 오른 거에 대해서 서민들이 없는 사람이 불만 가지면 월세 깎아달라면 깎아줍니까? 안 깎아주잖아요. 공시가, 그러면 그동안 모든 세금 혜택 보신 분들, 그동안 다른 나라처럼 그만 오른 만큼, 우리 시세처럼 오른 만큼, 다 같이 올리면 그만큼 세금 냈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사 올린 기자분, 그 의도가 저는 궁금합니다. 그동안 오른 매매가에 있는 시세보단 공시가가 덜 올랐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올린 것도 많고요. 집단 민원, 그러면 살고 있는 세입자들, 월세 내는 사람들 집단 민원 하면은 받아줄 겁니까? 콧방귀도 안 끼실 거 아니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공시가 오른 만큼 그거보다 세금보다 종부세보다 오르는 게 더 많습니다. 뻥치지 마세요, 기자분들. 어디서 그거 거짓말합니까? 이런 언론 갖고 매도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있는 뉴스를 찾아서 내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이거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서울 집값 상승률 주춤, 코로나19 확산율. 당연하죠. 이건 우리나라뿐만이겠습니까?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뉴스가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그리고 중개업자 얘기도 나와요. 중개업자나 지금 영양 때문에 힘들다. 그리고 중개업들 거래 절벽이다. 얘네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코로나19 영향보다 12월 16일 대책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12월 16일 대책 이것 때문에 이것들 더 영향이 크다. 비판하고 싶은 거겠죠. 이거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서울 집값 상승률은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엄살 피지 마십시오. 오른 거보다 그만큼 다 오는 거 그러면 거꾸로 돌려드릴 테니까 그러면 공시가 낮춰드릴까요? 그럼 반대하실 거 아닙니까? 그쵸? 다 오른 거 빵으로 해드리고 공시가 낮춰줄 테니까 하시겠어요? 아, 그건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이유로운 거는 불만 없고 조금만 있으면 불만 가지려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 상황이 아니라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솔직히 코로나19가 아니라고 하면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제 생각에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여담이지만 뭐 총선이나 나중에 있는 정치권의 영향들 그 있는 기득권들의 영향력 때문에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경제가. 뭐 그거는 제가 정치를 하려고 있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제 그만하고요. 솔직히 이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면은 제가 계속 그동안 이제 계속 지금 이제 헤드라인 뉴스를 제가 브리핑을 하고 있지만요. 제대로 된 부동산 뉴스가 나온 게 제가 그동안 올린 거 좀 보면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정치적인 색깔들이 너무 많습니다. 뉴스들이. 근데 정치적 관심 있는 사람은 외에 반면에 저는 이제 부동산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동산 객관적으로는 제가 썰을 이렇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절대 거기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또 코로나19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